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집단 무기력증에라도 걸린 걸까요?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겠나? 최근 공직사회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현장에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어, 이런 말을 해서 유가족의 화를 돋우기까지 했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너무 잦은 재해와 사고로 인해서 집단 무기력증에라도 빠진 걸까요? 한때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건데요. 설마 이런 마음에서일까요? 최근 오송파출소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지만 마치 나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직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사 안일,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호우로 우리 지역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잠시 후 행복건설 안전기술원의 안홍기 대표를 연결해서 이번 산사태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극한 호우로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50명 정도 사망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사망자 중에서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예. 이 정말 이 엄청난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물살이 세서 장갑차도 철수했다면서요. 그렇었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 장병들을 그냥 밀어넣죠?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저 이해가 안 돼.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또 해병일사단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거기 해병일사단 포병연대 소속인데 저는 일사단 본부하고 7연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 예. 제 후배이기도 한데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는 정말 인재다. 그리고 지휘관의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너무 잘못됐다. 네. 아니,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급이 안 됐어요. 구명조끼가 지급이 안 된 상태였고. 그렇죠. 지금 구명조끼가 지급이 안 됐으면 절대로 물속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물이 아무리 낮아도 물속에 들어가는 작전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안가 수색만 하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장병들이. 그럼 현장 지휘관이 그걸 지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더 황당한 건 장화를 실었는데 그 장화가 예. 이 멜빵처럼 이게 어깨에 달려 있는 거래요. 장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물이 안 네. 들어오도록 어깨 멜빵식으로. 예. 네. 근데 장화가. 문제는 장화보다 물이 높으면 장화 속 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바닥이 모래기 때문에 또 빠지는 부분도 있대요. 쑥쑥 들어간다면서요. 발이 못 빠져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우리 대원들을, 해병들을 거기에 물속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현장 지휘관 이해할 문제해야 수가 되고요. 없어요. 예.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 생각과 이런 게 전혀 없는 결정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외아들이고요. 예.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나온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예. 그 아버님은 또 소방관에 27년을 근무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자녀인데 정말 국가를 헌신하고 다른 사람 생명 구하기 위해서 27년을 헌신한 분의 외동 아들이 군대 와서 그렇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정말 진짜. 정말 안전 불감증의 끝판왕이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해병대원들 평소에 왜 수영 훈련 이런 거는 많이 시키죠. 보통. 수영 훈련 하죠. 그러니까 뭐 수영들은 아마 다 잘 하겠지만 예. 그래도 그 물살 엄청 센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물 속은 또 굉장히 세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 장병, 이 해병이 5월에 수련했어요. 5월에 기초훈련을 그러니까, 5월에 수료하고 예. 지금 7월이니까 2개월 지났잖아요. 아유, 참. 그러니까 전투 수영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제 그렇겠죠, 개인적인 그렇겠죠. 이건 추측인데. 예. 그러니까 전투 수영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쌓여야 되거든요. 네, 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갔을 가능성도 있어서. 근데 전투 수영 그 훈련했어도 한번 이렇게 중심 잃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안 돼요, 그거 그러면. 박태환도 못 나와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다시는 정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최근에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서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하겠다. 예.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도 네. 아니 그거 보조금 폐지할 바에야 먼저 특활비부터 폐지해라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거 참 맞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실 때 썼던 또 그 금액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 예. 네, 그게 이제 원래 다 지우고 했는데 전화번호 남아 전화번호 전화해서 어딘지 확인하고 기자들이 해보니까 예. 그게 뭐 식당 같은데 뭐 한우집 이런 데서 막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그런 돈을 뭐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보조금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지만요. 보조금도 특히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찍어서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왜냐면 그렇죠. 계속 공격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네, 그렇으니까요. 예. 그리고 노조나 시민사회단체 노조. 지원하는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보조금 금액으로는요. 수해 복구하는데 정말 그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첫째. 예. 두 번째는 카르텔이라고 자꾸 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카르텔은 우리말로 하면 담합이거든요. 담합. 예. 그럼 시민사회단체가 담합에서 돈을 따는 겁니까? 아니 다 각각 필요해서 각각의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노조에 지원한 거잖아요. 정부가. 예.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담합이 된 겁니까? 담합이라고 하는 건 누굴 속여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돈을 뭐 부정하게 받아내거나 이런 걸 담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항목상으로 예산이 정해진 거를 함부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 안 돼요? 그거 예.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재난 상황에 들어갈 돈은 빨리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걸 바꿔가지고 언제 그걸 국회 통과시키고 이래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의 참모들도 이런 걸 아니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정치 경험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는데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얘기 안 한 게 잘못이고 두 번째 얘기해서 또 혼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서 얘기했다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모는 계속 직원을 해야죠. 예. 어떤 상황이. 참, 최근에 이 호우 피해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참 안타까우신데 최근에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 또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좀 기강이 해이한 거 아니냐. 너무 대통령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국민은 뒷전 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권력에 취한 모습. 이런 모습이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원희룡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홍준표, 김영환. 야, 또 그거 말고도 또 각종 그 국가 기관들 수해 대응할 때 그 문제점들 너무 많았는데. 그렇죠. 우선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 그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 행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쭉 있어 왔는데 왜 괴산 때문에 먼저 갔느냐. 뭐 근데 그 지하철도 그 참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하면서 사과를 했죠. 또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장이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그거는 똑같은 게 대통령도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수해가 난 상태에서 가서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며칠 전에 했고요. 네, 서울에 가도 뭐 특별히 바뀌게. 아니 그러려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모든 사람은, 모든 지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은 현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예. 네. 바뀔 때 뭐가 있어요. 간다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그러려고 대통령 뽑아놓고 그러려고 충북 도지사를 뽑아놨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건 도지사가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가서 지휘도 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보고 좀 전달해서. 그래서 제가 비교가 되는 게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전북 지역에 가서 텐트가 없어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밑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좀 전화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 놓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사례인데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구조활동하고 이런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뭐 이게 통합적으로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지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봉평 이 지하차도 관련 사고 관련해서 서로 지금 책임 떠널게 하거든요. 북토부 지자체, 그러니까 청주시, 충북도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통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도지사인 거예요. 그런 일 하라고 세금 주면서 월급 주면서 일 시켰는데 지금 하는 말이 먼저 왔어도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도지사 하지 말아야죠. 왜 그 도지사를 하고 계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골프 수해 상황의 골프 친 건 이제 다들 아실 테고 바로 또 엊그제 뭐 사과를 했습니다. 절대 사과 안 할 것 같던 분이 사과를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진정으로 사과문 읽는 표정을 제가 그냥 개인적 판단으로 보면요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회견 사과하고 나서 질문 답변도 안 하고 그냥 나갔잖아요. 그게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수세에 몰리다 보니 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 생각하니까 이대로 가면 본인의 대권 행동에 안 좋을 것 같고 징계도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에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아예 제명이 됐죠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안이에요. 그것도 지금이 더 훨씬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 치러 간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 대응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홍준표 시장이 그런 사고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을 꿈꾸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아픔에서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법대로 해서 괜찮다. 아니 밑에 있는 직원들은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법에는 문제없으니까 골프치러 가도 되는 겁니까 대체? 참 이번에 홍준표 시장도 아마 치명타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억 오래 가거든요. 이런 거. 국민들을. 자, 김건희 여사 논란도 이거 계속돼서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명품 쇼핑 논란에 이어서 이거 뭐 다들 아실 테고 호객 해명 논란이 있었어요. 호객 당한 거다. 갈 마음은 없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정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명하지 않겠다. 이 논란이 있었고 어제는 또 부산항에 핵 잠수함 켄터키 핵 잠수함 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여기 또 대통령과 함께 또 갔네요. 또 게다가 또 겉에뿐만 아니라 그 내부까지 들어가서 여기 내부는 뭐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다가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거고 근데 여기에 뭐 대통령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그 옆에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국방장관 뭐 참모총장 이런 분들이 같이 가는 건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한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은. 민간인이죠.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특급 안보시설에?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물론 판단은 미군이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안시설이고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 외부인한테 사실은 노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판단은 미군이 하는 거예요. 미국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치해복권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잠수함에 우리나라 들어와도 그건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니까. 그런데 판단은 미군이 하는 거지만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1급 비밀, 특급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잠수함 내부는 엄청나게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고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 거기 들어간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소위 젊은이들 쓰는 표현, 낄낄 빠빠라고 아시죠?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낄 때 끼고 저는- 빠질 때 빠지고. 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무 왜 과하게. 왜 보도되는 과하게 사진 행동하면. 보니까 뭐 네. 최근에 그 내부 사진 2장이 지금 언론에 공개됐던데 네. 여기서도 말이죠. 한 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뭐 좀 설명해주고 보고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각도. 맞아요. 아니 이거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루머처럼 떠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옮기지 않겠는데.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 그 올라온 사진들 보면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찍힌 사진이나 김건희 여사 위주로 찍힌 사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 대체 누굴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배치를 할까 사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국민들이 이런 또 루머까지 있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니, 또 계속 논란이 네. 계속됐고 김 여사 그렇죠. 관련하는 네. 그 양평 고속도로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럴 때 좀 정말 자숙해야 되고 아니면 그 그렇죠. 수해 현장 있잖아요. 이런 데 좀 가서 예. 위로한다든지 뭐 아니면 할 수 뭐 있으면 좀- 복구 활동 그렇죠. 좀 복구 봉사 활동 좀 같이 하고 한다든지 이래야죠. 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네. 이런 데 가실 때일까 해서 참 이해가 안 돼서 의아해서 좀 여쭤봤고요. 최근에 초등학교가 왜 이럽니까? 그 네, 서울 맞아요.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예, 예, 교사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예. 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오늘 뉴스에 예. 보니까 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예.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거냐 교권이 중요한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예. 최근에 왜 이럽니까 이거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학교가 사실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불거지지 않은 거예요. 간간히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근데 이 언론의 보도를 쭉 살펴보면요. 네.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학폭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적극적으로 막 보도도 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슈화 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 문제를 크게 문제화 안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이제 계속 교사로 재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그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안타까운 선택 이 이후에 이게 이제 다시 분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쉬쉬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학교에서 밝히지 않고 선생님 문제를 삼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지 이게 없는 게 아니다. 예. 훨씬 특히 여자 선생님들한테 특히 더 심하게 요즘 아이들이 막 등치가 크잖아요. 뭐 5, 6학년 되면 거의 뭐 네. 성인 비슷한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막 뭐 물리적 폭력도 행사하지만 언어적 폭력도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 선생님한테 무시하는 태도, 반말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교권 침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건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그 교권이나 인권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함께 보장돼야 되는 것이지 예. 학생들의 인권은 저는 어느 정도 신장해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교권에 대한 보호는 아직 부족하고 미흡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거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학교 안에. 예. 이거 깨트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요. 이번에. 예.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왜 자기 자식만 그렇죠. 그렇게 감싸고 돌고. 맞아요. 예. 항의하고 막 선생님한테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막말하고. 예. 아유, 뭐 이런 일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예. 맞습니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 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들고 나와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최근 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산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건설 안전기술원의 안홍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홍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그 예천의 실종자가 한 명이 조금 전에 추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총 사망이 25명, 실종 2명으로 이렇게 집계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번 우리 지역의 산사태 피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이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 안홍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우리 지역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어 유가족과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우리 지역을 본다면 백두대가 능선으로 봉하춘양, 영주, 예천, 백석, 군곡, 문경으로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침려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죠. 네. 침려수는 소나무, 잣나무 등으로 한렵수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으며 뿌리보다 줄기가 크고 비대하여 강풍이나 폭우 시 넘어지기 쉽습니다. 침엽수가 뿌리가 깊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뿌리보다 줄기가 크고 비대해서 잘 넘어간다. 예. 이런 단점이 또 있군요. 침엽수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산사태의 원인을 직접 원인과 기여 원인으로 본다면 먼저 직접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많은 양의 강우죠. 산지는 강우를 차단하는 초본류 나무와 얇은 토층, 안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죠. 많은 강우 시 토피가 물로 포화되어 포화 상태에서 집중 강우 시 흙과 안반 사이에 물결이 형성되어 흙, 암석 등 부유물이 물과 함께 중력으로 가속화되어 산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직접 원인 외에 기여 원인도 한몫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째, 우리 지역의 산지는 경사도가 급하고 뿌리가 얕은 침려수가 많이 분포한다는 점. 둘째, 기농, 기촌 등 인구 유입으로 산림이나 계곡에 연접하여 토지 개간 등 인공 절취와 개발 행위로 인한 지반이 취약하다는 점. 네. 셋째,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여 산사태 취약지구, 위험지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직접 원인, 기여 원인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왜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 원인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뭐 우리 지역 산사태 같은 경우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없었습니다. 한 곳도 없었죠. 예. 자, 우리 지역 그 산사태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 태양광 발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산사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와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일사량과 일조량을 위해 기존 임야나 토지에 대하여 돌목과 15도 경사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을 절토하고 토지 행질 변경이 선행되어 지속적인 강우에 취약하여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서 태양광 설치의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태양광 시설은 높이 5m를 넘는 경우 옹벽과 같이 공작물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공작물 신고만 하면 허가 절차는 마무리되고 공작물 설치 완료 시 사용 승인인 준공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5m 이하인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 신고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태양광 시설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공사 감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배수로 확보, 집안 다짐 상태, 태양광 설치 상태 등 확인을 할 수 없으며 공작물 준공 이후에도 주기적인 관리 상태가 없어 임의적으로 주변을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임야와 연접하여 설치된 태양광 개발 행위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배수로 등 안전점검, 모니터링과 함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 7월 전국에 약 13만 5천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에 약 2만 개소가 설치되어 약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행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사태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총 점검을 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요 나무와 풀을 베고 과수원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이런 개간 작업 있잖아요 산에서 이것도 원인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나무나 풀의 초본류는 강우 시 물을 차단하여 산사태를 예방하죠. 훼손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라는 우리 지역에서 기농, 기초는 한영할 만하죠. 산이나 산 계곡과 연접한 임야나 토지에 주택, 창고를 짓고 가수원을 개발하기 위해 산지 전용이나 개발 행위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의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개간, 토지 행질 변경은 흙이 흐트러져 강우시 토양 함수율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집중 강우시 슬라이딩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한몫하게 됩니다. 개발 행위 준공 이후 주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산지와 연접한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 관리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개간 작업이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얘기가 또 많이 나온 게 산사태 취약 지역 있잖아요. 산사태 취약 지역. 근데 이번에 산사태 난 곳 보니까 한 곳만 취약 지역이었고 나머지 12곳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된 곳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면 재지정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주시 풍기업 상가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예천군 백성리, 금곡리, 벌방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산림보호법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분류됩니다. 기초조사에서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전국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인력, 시간 부족, 조사자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 점수가 낮게 산정 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조사 시 산림 분야의 기술사 전문가나 법인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 개발 행위 허가 등 지역 현황을 세밀히 알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도 기초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지정된 곳은 이제 지자체장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 기초조사부터 이게 뭐 판단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또 산사태 예보할 때 우리 왜 재난안전문자 보내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주민 대피 명령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응급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피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 지자체에서는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만 전달했다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다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인근 영주시를 본다면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면장님이야 전 직원, 마을 이장님께서 가가호호 전화로 연락 방문하여 마을 해관으로 대피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주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여기 단곡 1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네. 왜 12채가 있는데 여기 뭐 전파되고 반파되고 뭐 매몰되고 이렇게 됐는데 집들은 다 네,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래서 기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 예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시골의 특성상 고령화로 인한 휴대전화기 사용 불편, 대부분 주민이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과 예. 가축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위험 상황을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전에 비상연락망 구축과 지자체의 행정력을 가동하여 자연 불확별로 가가호호 방문 대피 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세분화해서 좀 자연 불확별로 예.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피 방송하는 게 좋겠다. 네. 예, 이 말씀이시고. 자, 현재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 좀 소중한 인명을 잃은 허탈감 또 슬픔만으로도 지금 힘겨운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뭐 집이 다 이제 폐허로 변해버렸고 뭐 축사라든지 농작물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향후 복구와 피해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정부에서는 7월 19일 우리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가 있으며 주민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 구호금이 지원되며 전기, 통신요금,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의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루아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기는 역부족이죠. 네. 주택의 전파 유실된 경우 5,200만 원, 반파 시 2,600만 원을 지원을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 예. 주택 전파됐을 땐 5,200만 원, 예. 반파됐을 땐 2,600만 원 지원금이 예. 나온다. 예. 예. 근데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지원금만으로는 주거를 마련한다는 게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입니다. 예, 예. 최소한 주거 마련만큼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향후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산사태 위험 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 대책이죠. 예산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째,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산지나 토지 개발 행위 준공 이후 모니터링이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개발 시는 원상 복구토록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든지 둘째, 산지나 산림과 연접하여 마을을 형성한 지역을 재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를 한다든지 셋째, 산사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자연 불확별 비상연락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주민들에게 사전에 위험지구 대피 방법 등 교육 훈련을 한다든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근본적인 예방책 말씀해 주셨는데, 뭐 토지 개발 행위 이후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취약 지역 재조사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매뉴얼 재점검해야 된다. 위기 대응 매뉴얼. 예, 이런 말씀 주셨네요. 내일부터 또 장맛비 다시 내린다죠? 예, 주말에. 그렇죠. 예. 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린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보는 게 안전의 시작이다. 예.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산사태 원인과 예방 또 개선책까지 짚어봤습니다. 행복건설안전기술원의 안홍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앞에서도 이 산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 소식을 안 다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정치인들의 말과 또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말. 참 구설수에 오른 말이 너무 많아서요, 이번 일주일 내내 그랬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부터 좀 볼까요? 지난 17일이었죠, 월요일에. 바로 귀국 후에 바로 우리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자, 여기서도 또 좀 발언이 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예천 수해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런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그냥 주택 뒤에 산들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모양으로만 생각했는데 몇백 톤의 바위가 굴러내려온 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걱정하지 마라. 다 복구해주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외 순방 중에 이 국내 피해 상황들을 보고받고 있다. 그리고 당일 예천 방문 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리에 참석해서 상황에 대한 이 보고들을 받았는데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 다 복구해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어찌 보면 있던 집이나 그리고 이 땅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잃어버린 가족들도 있는데 사실 이는 복구가 불가능한 또 상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에서 부적절하다는 이 비판을 야권으로부터 또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인데 그냥 관찰자 시점으로 작년 왜 서울 수해 때도 그 마찬가지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 12구 참사 때도 또 구설수에 올랐고 발언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16일 날 이 국내 수해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 비서관이거든요. 그 이상이니까. 네. 이 핵심 관계자가 한 답변이 한국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한 지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이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거 맞습니까? 혹시 들으신 거예요? 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수석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즉각 복구를 마치 신처럼 해줄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아픔에 공감해 주길 바라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냈다라고 하는 비판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천 수해 현장 그리고 이 청주까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수해 복구에 대한 이 대책과 관련해서 이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국민들 정서상 이 반응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이 보조금 전면 폐지 발언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그런 발언인데 일단은 뭐 현행법상으로도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많고 이거 액수도 이거 갖고 되겠냐 보조금 갖고 뭐 이거 이 어마어마한 피해 어떻게 복구하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일단 현재 기준으로 이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예. 네, 이 예산은 국회가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가 정해진 예산 항목을 이래라 저래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이미 올해 예산안 의결은 끝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하면 이 보조금은 지출 목적이 정해진 항목입니다. 이걸 수혜복구 지원비로 항목을 바꾸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느 뭐랄까 어떤 이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조금은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을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게 이 목적에 한해서 이 사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맡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아니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보조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고용노동부가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네. 네, 이걸 과연 이권 부패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예. 네, 또 폐지가 가능한 보조금은 내년도 기준으로 가능하겠죠. 민간단체 운영비로 직접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인데 사실 이 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이 흔히 관변단체라고 부르는 곳이죠. 예. 이 새마을회나 이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줄이거나 뭐 항목에 대한 심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수혜지원금을 직접 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들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이었죠. 우리 또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도 가졌고 또 예천 백성리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해체가 필요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 재난 지원 방안은 또 따로 찾아야 되는데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예천을 다녀가고 난 다음에 이 초과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이 추경 편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비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이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올리지 않으면 국회가 심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과 좀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민주당도 좀 아쉬운 모습도 보였는데 어떤 이게 점이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가는 것은 일견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좀 빠르게 하려면 이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부 부처의 총체적 무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도 집권을 했던 여당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각 부처들을 이렇게 무능하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 사실 주체가 바뀌더라도 대부분의 공무원들, 이 부처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와 관계없이 있는
상황인데 이 집권 여당이었던 스스로를 좀 옥죄일 수도 있는 이 발언이라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 정부 부처의 그 장을 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또 지금 또 야당의 입장이니까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 논란의 중심 또 홍준표 대구시장일 것 같습니다. 뭐 다 이 휴일 골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고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홍 시장의 골프를 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각각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실수는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 나섰던 이 대권 주자다라고 하는 사실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권 주자라는 걸 잊어버렸다. 네. 이 현재 뭐 대구시장을 맡고는 있지만 어느 단체장보다 주목도가 높은 데다 이 차기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입장에서 대구는 괜찮으니까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대구시장이라는 그릇에 갇혀버리거든요. 예. 홍준표 대구시장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대권 주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마이너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대구와 경북은 생활권이나 인적, 뭐 산업적, 심리적 면에서 이 공유가 이뤄지는 이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경북의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대구가 괜찮으니 문제없다라고 해버리면 이 경북 도민들의 반응도 좀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스스로 좀 마이너스, 이 감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국회에서 이 인터뷰한 거잖아요. 기자들 쭉 따라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사실 뭐 태도도 마찬가지고 태도에 대한 지적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용도 그렇고 내용은 지금 이제 짚어주셨고 모두 다 부적절하지 않았나 홍준표 시장. 예. 뭐 이외에도 또 부적절한 언사가 참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김영환 충북지사 뭐 정진석 의원 등등. 다 많은데 뭐 여기 이쯤 하고요. 자 이렇게 쭉 정치인들 말 살펴봤는데 수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우리 4곳을 선포했는데 좀 발빠른 지원이 있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재난 대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 그러면 이게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우리 북부 지역은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동해안 지역에 피해가 또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덕 그쪽에. 예. 네, 영덕과 포항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었는데 그 직후에 지난해 8월에 수해와 하천 범람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수십 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안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해가 일어나고 나서는 경쟁하듯이 법률안을 내놓지만 실상 변화가 없다면 좀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꼽자면 2020년부터 이 재정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하천정비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재정분권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재난 앞에서는 건이 아니라 피해가 또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 이 법안을 상주문경의 이미자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사실 지금 이게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잠자는 법안이 뭐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뭐 발의는 많이 하는데 통과되는 건 너무 극소수여서. 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과 청취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정치의 변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